수백만 원짜리 척추 시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주사 맞아도 그때뿐이고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아픈 적 많으시죠? 지금 보시는 이런 자세들 다 인터넷에서 협착증에 좋다고 추천한 운동들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허리에 안 좋은 운동도 있습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만 하시면 협착증은 집에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정형과 전문의 이자원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하시면 수술 없이 집에서도 허리 협착증 잡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허리를 고생하는 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디탄탄 이자원 원장님은 허리 좋으신가요? 좋으시죠? 20대 때는 좋았는데요. 제가 군의관 때였나 축구를 하다가 다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한번 운동화 다쳤는데 반복해서 계속 다치는 경우 1년에 한 번씩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운동할 때 조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병원에 허리 환자들 정말 많이 오시지 않나요? 많이 오시죠? 요즘에는 협착증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허리 협착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협착이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허리는 척추뼈와 디스크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지면서 만들어진 허리 관절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모든 관절은 근데 나이가 들고 상하게 되면서 퇴행성 변화, 쉽게 말하면 노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사람은 땅을 딛고 허리를 펴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 하중을 받는 구조물들, 허리라든지 무릎 같은 관절은 특히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허리는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이러한 디스크가 약해지면서 뒤쪽으로 밀려 나오게 되고 또 이 안쪽에는 공간에 우리 일반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두꺼워지고 비유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두꺼워지면서 이 안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고 누르다 보면 또 들러붙어서 이렇게 유착이 되는 그런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을 일련의 과정으로 협착이라고 말을 하고요. 협착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들, 허리의 통증이라든지 다리가 좀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방사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착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허리 협착증 초기에는 허리 아픈 경우가 많아서 단순 요통으로 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엉덩이 쪽 엉치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 허벅지 아래쪽까지 당기거나 절린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말씀하시는 표현이 10분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다리가 너무 무겁고 발바닥이 남의 살 같다, 다른 사람 피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통증이 오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협착증이 참 재밌는 게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면은 통증이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협착증은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이 눌리고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허리를 구부리면이 공간이 일시적으로 덜 눌리기 때문에 쪼그려 앉거나 앉아서 쉬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허리를 과하게 펴거나 신단을 과하게 한다 그러면 신경관이 더 좁아져서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허리에 대한 상식하고 조금 반대되는 것 같아요. 흔히 환자분들은 디스크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디스크를 접근하는 방식과 협차가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 충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협착증은 꼭 수술을 해야지만이 낫는 질병일까요? 증상이 너무 심하고 검사를 해보았는데 이거는 다른 걸로 치료가 안 될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됐다. 그러면 수술을 꼭 하셔야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꼭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제가 협착증에 좋은 운동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좋은데요. 우선 허리 협착증에 좋은 것들 먼저 알려주세요. 크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자세, 차단입니다. 사실 모든 관절이 그렇지만 나쁜 거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협착증은 자세만 조금만 바꿔줘도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오래 서 있거나 허리를 과하게 젖히는 습관, 이런 것들만 줄여도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 좀 너무 뻔한 답변이어서 나쁜 자세 하지 말라, 이거 아닌가요? 일단 나쁜 자세는 뭐 다 안 하실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쁜 자세는 본인들이 아파서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허리 강화 운동입니다. 협착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게 답은 아닙니다. 허리를 지탱해주는 근육들이 튼튼해야 허리 신경을 덜 눌리고 또 무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는 복부와 허리를 또 강화해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가볍게 걷기, 수영, 아쿠아와 같은 운동, 그리고 집에서 반식욕을 해주신다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다리가 저린다거나 터질 것 같은 그런 통증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하는 게 이 허리 협착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활동들이 허리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정리하면 협착증 관리에는 나쁜 자세를 피하고 허리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나쁜 자세, 또 알아야지 사실 피할 수가 있잖아요. 나쁜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리를 던가 엉덩이를 너무 앞으로 쭉 빼서 의자에 기대 닿는 자세라든지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그런 자세들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자세가 우리 허리 디스크에 더 부하를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자세도 실제로는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90도로 바짝 세우고 있는 자세보다는 조금 100도 정도 기울인 자세가 허리 디스크에 가장 부담을 덜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너무 세워진 자세보다는 조금 기울어진 자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울어져 있다는 게 앞으로 기울여져 있다라는 말씀. 뒤로가 조금 기울어진다는 거. 뒤로요. 근데 엉덩이는 빼면 안 되고 살짝 뒤로 젖혀진 정도겠네요. 100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좋다고 허리를 쭉 펴는 신전 자세를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런 과도한 신전 자세는 척추의 공간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가장 조심히 해야 될 자세입니다. 제가 이거 좀 개인적으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신전 자세는 정말 허리에 만능이다. 이런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 이 자세가 오히려 협착증에는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증상이 심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허리 근육에 강화시키고 이완시키는 운동으로 좋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당장 지금 급성기 증상이 심해서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신전 운동을 하게 되면 증상을 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한테 피해야 되는 자세, 이걸 알아봤는데요. 아까 운동으로 강화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번 편에서도 원장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착증에 좋은 운동, 첫 번째는 힙즈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지만 쉽게 말하면 엉덩이 힙을 다리와 함께 브릿지처럼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허리는 사실 엉덩이 근육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점점 증가하겠죠. 결국 허리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힙브릿지는 바로 이 중요한 엉덩이 근육, 특히 둥둥근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발은 너무 뻗지 않고 90도 정도로 당겨 오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단단히 붙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허리 힘을 주지 않고 발 뒤꿈치에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 줍니다. 엉덩이가 어깨, 무릎과 평평한 일자가 될 때까지 들어 올려 주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15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면서 5세트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힘드신 분들은 엉덩이를 완전히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발 뒤꿈치에 집중해서 엉덩이 근육으로만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슴과 배와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힘을 유지해 주시고 이 상태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하다가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나 통증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안 올리셔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자연스럽게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좋은 운동, 두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플랭크가 단순히 복부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리와 복부 동시에 지켜주느니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허리 협착직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코어 근육인데 복부가 약하면 허리뼈가 쉽게 흔들리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플랭크는 이런 불안정성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방법은 바닥에 엎드린 뒤 팔꿈치를 바로 아래로 두고 발끝을 세워서 몸을 들어 올리는 단순한 동작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허리가 꺼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딱 주시고요. 처음에는 10초에서 20초 정도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오래 늘려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것보다는 처음에 정확한 자세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부에 힘을 주고 배가 꺼지지 않도록이 복합을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직선을 유지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이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10초, 15초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익숙해지신다면 1분도 잘하시는 분들은 2분까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세가 저한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무릎을 땅에 대고 지지대를 조금 위치를 바꿔가면서 보압의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조금 당겨서 가져오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 익숙해지신다면 점점 더 무릎을 뒤로 밀어서 압력을 조절해 주시면 더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릎을 땅에 대고 해도 괜찮은 운동인가요?
네. 무릎을 땅에 대더라도 배와 코어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협착증에 좋은 운동. 세 번째는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이 옆구리를 강화해주는 변형 플랭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허리 운동을 하다 보면 복부 앞쪽과 엉덩이 쪽만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이 옆구리 근육도 허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방법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를 어깨 바로 밑에 위치하시면 되고 엉덩이를 그 다음에 들어 올려서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직선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 자세가 힘드시면 조금 더 쉬운 자세로 하셔도 됩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사이드 플랭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적은 힘으로도 옆구리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익숙해지면 아까처럼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15초에서 20초를 유지하시면 되고 이 자세가 많이 불편하시다면 구부른 자세에서 동일한 시간을 유지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옆구리와 허벅지가 동시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옷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옆구리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원장님 직접 운동 보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봤어요. 이것만 구독자분들 잘 따라하시면은 허리 협착증에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착증 환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님, 신전 운동이라고 아시죠? 알죠. 진짜 유명한 교수님, 그분께서 이야기하셔가지고 사실 전 국민이 척추 환자들한테 정말 좋다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신전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협착적 환자에게는 조금 이야기 달라지는데요. 증상이 경미하신 분들은 신전 운동 또한 근육 강화 측면에서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도한 허리 신전이 급성기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심한 협착증 환자에서는 없던 증상도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굴곡 운동은 척추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일부 증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허리를 쭉 구부해서 발끝으로 쭉 늘려주는 그런 과도한 굴곡 동작은 역시 허리 후관절에 부담을 주고 신경을 늘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협착증도 증상이 심해진다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다른 허리 통증의 원인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이 이루어진 후에는 보통 치료 시작을 약물 복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약물 복용은 소염제, 혈액순환 개선제, 신경통 계열의 약을 보통 사용하게 되고 다리나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일상 복귀를 좀 하기 위해서 또는 운동을 좀 시키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 주사 치료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보통 알려져 있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실제로 신경을 차단하는 가치 주사는 아닙니다. 통증이 유발되는 구조 가까이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약을 안전하게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고 운동 치료도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치료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함을 많이 경감시켜서 일상 복귀를 시켜주고 지속 가능한 치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개하실 때 공부하는 의사라고 소개를 하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절대 한번 배운 걸로 끝까지 우려먹는 그런 직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또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지식, 옛날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신 이론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하물며 새로운 약이나 새로운 지사제가 나와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게 나왔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옛날 방식대로 그냥 반복적으로 일상적인 치료를 그냥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환자분들한테도 가장 좋은 해답을 드릴 수 없게 되겠죠? 그게 가장 제가 경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환자분들도 공부를 진짜 많이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해와서 확인하려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의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해야겠죠. 그래야 진료실에서 더 나은 치료, 더 나은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평소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되네요.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계속 남고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디탄 이자훈.
원장님하고 오늘 협착증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알게 됐거든요. 좀 신기한 부분도 있었고 잘못된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협착증 때문에 고미신 분들에게 좋은 한마디 해주세요. 협착증은 운동을 해도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더라도 금방 다시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허리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은 약을 잘 드시면서도 협착증 약은 유독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협착증에 사용하는 약은 소염제, 신경계통의 약들, 혈액순환제 등 여러 가지 기전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약을 사용하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안전하고 그 효과가 입증된 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없더라도 잘 챙겨 드시는 게 증상 완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추가로 본인에게 많은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나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훈이었습니다. 아, 원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허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좀 다쳤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치신 건지, 아니 원래는 괜찮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 조기축구 한번 나갔는데 조기축구에서 점프하고 착지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삐끗하는 이제 느낌을 받았고, 그때 이제 엄청 뭐 허리를 굽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한동안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약간 이제 그런 미세한 심리적인 불안감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요소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옛날에 부모님 되게 침대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고만 나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부모님 집에서 좀 그래서 매번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침대를 뭐 바꿔줄게 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반복된 그 맞지 않는 그 하루 종일 누워있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때 약간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그랬던 거